어떻게 하면 커스텀 펑션을 두고 러닝 스케줄이라는 이름으로 t를 넣습니다. t를 넣으면 기존의 t0와 t1, 5와 50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t가 이렇게 분모에 계속 더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산한 값을 이렇게 러닝 이제 이게 되는 건데, 일단 밑에 거를 보면 일단 세이라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초기화 해주고 2 곱하기 1 크기의 평균 0 분살 1의 정규 분포에서 추출하고요. 아까 f폭은 1000번 했죠. 그 1000번을 이렇게 돌 건데 1000번을 이렇게 돌 거냐면 그 m 그 데이터 수만큼 이렇게 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랜덤 인덱스는 이제 mp.random 그 랜드 인트 m에 이제 0부터 m-1까지 랜덤 숫자 1을 이제 추출하는 거고요. 이제 xi와 yi를 이렇게 추출을 해요. 랜덤으로 추출한 다음에 아까 우리 했던 그 방법 있잖아요. 그레디언트 방법을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맞춘 다음에 거기에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러닝 스케줄을 이렇게 에폭과 데이터 크기만큼 하고 데이터 수 종로를 해가지고 데이터가 점점 학습률이 될 때마다 러닝 레이트가 변하게, 그 변한 거가 이제 그레디언트 값과 곱해져가지고 세이라를 최신화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으로 하면 이제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빨리빨리 할게요. 자, 이제 미니기 배치 경사 하강법인데요. 우리가 아까 배치 크기가 1인 거는 이제 아까 진짜 하나 그러니까 하나 데이터를 하나만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엄청 오래 걸리면서 결국은 이렇게 도달하거든요. 한번 글을 보면 미니 배치 같은 경우는 위 배치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안다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제 각 스텝에서 전체 훈련 세트를 이제 일일이 다 학습하는 배치 경사 하강법이나 훈련 세트의 하나의 샘플을 통해서 학습하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과 같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니 배치라 부르는 임의의 작은 샘플 세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각 스텝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각 스텝에서 그 뭔가 샘플을 조금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가지고 확률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진짜 일일이 딱딱딱딱 뽑아가지고 거기서 미니 배치로 하나씩 이번에 이 세트 넣고 그 다음 세트 이렇게 넣고 그 다음 또 세트 이렇게 넣고 하는 거를 미니 배치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확률적 경사 하강법에 비해서 행렬 연산에 최적화된 GPU를 사용해서 성능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미니 배치가 좀 큰 경우에는 이제 조금 파라미터 공간에서 조금 덜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너무 미니 배치를 크게 하면 조금 그냥 확률적 경사 하강법보다 좀 덜 규칙하게 움직인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SGD 그러니까 확률적 경사 하강법 두 번째 때 배웠던 이 확률적 경사 하강법보다 최소값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지만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은 존재합니다. 자, 위에 보신 것처럼 확률적 경사 하강법과 이제 미니 배치 경사 하강법과 이제 배치 경사 하강법을 이렇게 비교한 그림인데요. 위 그림은 이제 국소값이 많고 문제가 되는 파라미터 공간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있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거기서 이제 배치와 미니 배치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한번 비교한 겁니다. 모두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최소값인데 모두 최소값에 잘 도달했어요. 근데 이제 배치 경사 하강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에 배웠던 전체 훈련 데이터 셋을 다 쓴다고 했던 그 배치 경사 하강법 같은 경우는 실제 최소값에 도달하였고요. 나머지 두 방법은 솔직히 근처로 막 엄청 맴돌고 있잖아. 이게 미니 배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록색이 이렇게 돼 있고, 빨간색도 이제 확률적 경사 하강법 SGD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완전 왔다 갔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치 경사 하강법은 그래도 이렇게 방금 말했듯이 진짜 최소값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도달할 수 있는데 매 스텝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배치 경사 하강법은 진짜 짱짱한 컴퓨터가 있지 않은 이상 조금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률적 경사 하강법과 미니 배치는 적절히 아까 배웠던 학습 스케줄만 사용한다면 최소값에 마찬가지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또 비교하는 건데, 뭐 정규 방정식, 맨 처음에 배웠던 정규 방정식, 그리고 배치 경사 하강법, 그리고 확률적 경사 하강법, 미니 배치 경사 하강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각각 뭔가 비교를 해놨는 이제 그림인데요. 뭐 데이터 수가 많을 때는 정규 방정식이 조금 뭐 빠릅니다. 그리고 배치 경사 하강법은 전체의 데이터를 쓰니까 느리겠고요.
확률적 경사하강법과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도 당연히 데이터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일부만 쓰는 거기 때문에 빠릅니다. 그리고 외부 메모리 학습을 좀 지원을 이제 얘는 뭐 정규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게 상관이 없어요. 배치 경사하강법도 그런 거 필요가 없고. 근데 확률적 경사하강법과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 같은 경우는 외부 메모리를 학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n이 클 때는 이제 정규 방정식은 이제 특성값이 많아지면 느려지고요. 배치 경사하강법 같은 경우는 다 빨라집니다. 당연히. 하이퍼 파라미터 수는 얘는 없고요. 그리고 배치 경사하강법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배치를 얼만큼 둘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확률적 경사하강법과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은 당연히 고려해야 될 하이퍼 파라미터 숫자가 더 많겠고요. 스케일 조정 필요가 이제 솔직히 정규 방정식은 그냥 스케일 조정할 필요 없이 그냥 기존에 있는 로우 데이터를 그냥 바로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맨 처음에 말했듯이 스케일을 조정하지 않으면 진짜 막 엄청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도달하긴 하는데 스케일 조정을 하면 더 성능이 좋아진다 입니다. 그리고 사이클런 같은 경우는 정규 방정식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면 정규 방정식을 쓰고요. 나머지 이제 SGD 리그레서를 쓰면 이제 여기서는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거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여기 보면 사이클런에서 SDG 리그레서와 이제 SDG 클래시파이어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fit이 아니라 partial fit 메서드를 사용해서 모델 파라미터를 이렇게 초기화하지 않고 미니 배치 학습을 위해서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호출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artial fit 메서드는 fit 메서드와 동일하게 미니 배치의 샘플을 하나씩 적용하므로 엄밀히 말하면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라고 핸즈온 머신러닝 책에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진짜 그냥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확률적 경사하강법과 정규 방정식을 통한 거는 이제 기본의 사이클런에 제공하는 리니어 리그레션과 SGD 리그레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단일 회기를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데이터가 우리가 직선적으로만 이렇게 솔직히 나와 있진 않잖아요. 솔직히 데이터라. 그래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곡선의 형태를 띌 수도 있고, 데이터가 이렇게 뭔가 물결처럼 출렁일 수도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선형 회기를 하면 당연히 로스 값이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선형을 띠는 이제 데이터도 선형 모델을 활용하여 학습시킬 수 있다는 개념인데, 근데 기존 특성에다가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도 사실은 이게 선형이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비선형인데 이거를 선형 모델을 활용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게 다항 회기의 이제 개념입니다. 왜냐면 그래서 기존 특성에다가 만약에 로그를 취해주거나 이제 뭐 익스포넨셜을 해주거나 아니면 제곱을 해주는 등과 같이 이제 조금 베이시스 펑션, 이것들을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베이시스 펑션을 적용해서 확장된 특성을 포함한 형태로 변형한 뒤에 학습시키는 것을 다항 회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베이시스 펑션을 적용해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조금 이렇게 변형하는 거를 약간 특성공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특성공학 기법을 사용해서 조금 이제 다항 회기를 적용하면 이러한 곡선 형태도 우리는 직선, 그러니까 회기 선형 모델을 활용해서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와 같은 예시를 2차 방정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뭐 간단히 num파이를 불러오고요. 데이터 숫자는 우리가 1000개라고 일단은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가상 데이터를 이제 저기 균일 분포에서 그 100by 1로 해가지고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y 데이터는 이제 여기서는 보면 이제 이 함수는 파이썬에서 제곱의 형태를 띠는 거냐, x 곱하기 x.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2차 방식을 뭔가 2차 방정식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y는 여기다가 이제 2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넣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상적으로 x와 y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이제 프리 프로세싱 그리고 폴리노미얼 피처가 뭐냐면 그 이제 우리가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y는 ax 이렇게 둘 수 있잖아요. ax. 근데 이제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는 n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차 방정식. 그래서 y는 뭐 ax 플러스 ax 뭐 제곱 플러스 ax 뭐 세제곱 뭐 점점점점점 뭐 이렇게 계속 가는 거를 이제 폴리노미얼 피처 라이브러리가 하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폴리노미얼 피처를 이제 사용하면 내가 디그리를 2, 그러니까 2차 방정식까지 내가 이거를 x 플러스 x 제곱까지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include bias는 false. 그냥 W0는 쓰지 않겠다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폴리 피처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 폴리 피처에다가 fit transform x를 하면 x 플러스 x 제곱에다가 이거를 x를 넣게 됩니다. 각각. 그러면 x 폴리가 나오고 그 x 폴리를 찍어보면 이렇게 당연히 이제 그냥 x0는 0.35이거든요. 근데 그냥 x 1차 x에는 그냥 넣으면 그대로 나오죠. 근데 x 제곱을 하면 또 0.12475. 근데 만약에 디그리를 3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x 세제곱이 나오고 디그리를 4로 하면 x 4제곱까지 나오고 이런 특징입니다. 폴리노미얼 피처가. 이러한 데이터가 x 폴리 데이터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리니어 리그레션에다가 똑같이 그냥 데이터를 넣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대로 그거를 한번 fit해서 트레이닝 시켜보면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W0, W1, W2 이렇게 W 제곱 2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W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 모델의 식은 y hat은 0.25 여기가 이거입니다. 이거고요. 그리고 x1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원래 함수와 지금 이제 조금 거의 비슷해진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x제곱이 사실은 여기서 지금 실제 함수는 0.2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0.2인데 여기서도 거의 0.25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맞추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x1차 x는 제가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차 것도 이제 폴리노미얼 피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성이 여러 개일 때 다항 회귀는 이 특성 사이의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를 통해서 주어진 차수까지 특성 간의 모든 교차항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제 특성이 여러 개일 때는 다항 회귀의 특성 사이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훈련 세트와 검증 세트의 모델을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사실 우리가 그 데이터를 이렇게 모델링을 딱 하잖아요. 근데 모델링을 했을 때 진짜 그냥 이렇게만 찍어보고 끝 하면 사실은 몰라요.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서 어느 정도로 지금 학습이 되고 있구나 하는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그 추세를 볼 수 있는 게 이 지금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보면 이제 사이클런에서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매트릭스는 이제 지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표에서 아까 MSE, 민스퀘어 에러 배웠죠. 훈련 비용 함수. 자, 민스퀘어를 쓰고 그 다음에 sklearn.model selection 그러니까 모델을 선택하는 거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제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마찬가지로 시각화 라이브러리 임포트 했습니다. 자, 일단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뭐냐면 여기서 썼는데 기존의 X 데이터, Y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죠. 그 전체 데이터를 이제 모델 학습을 하기 위해서 트레인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 사이즈는 0.2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체 데이터에서 80%를 훈련 데이터로 쓰고 20% 데이터를 검증용 데이터로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트레인 에러와 밸리데이션 에러를 일단은 빈 리스트로 먼저 구현을 해놓고 포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게 됩니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래서 넘버, 그래서 X 트레인 데이터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학습을 시킬 건데 그 모델을 이렇게 프레딕트를 합니다. 프레딕트를 하고 그러면 이제 Y에 대한 트레인 데이터의 프레딕트 나오고 밸리데이션에 대한 프레딕트도 이런 식으로 하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트레인 에러를 하나씩 민스퀘어 에러를 해가지고 실제 데이터 값과 그리고 예측한 데이터 값에 이제 한번 비교를 MSE를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MSE를 구하게 되면 MSE를 구한 거를 이제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밸리데이션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넣게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한번 플랫을 한번 찍어봐요. 그러니까 트레인 에러도 한번 찍어보고 밸리데이션 에러도 한번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먼저 트레인 셋을 한번 보면 트레인 셋에 대한 이제 에러류인데 에러가 처음에는 작다가 이제 점점 할 때마다 이렇게 에러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근데 에러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수렴하게 되죠. 밸리데이션 셋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처음에는 너무 크겠죠. 왜냐면 첫 그거 하는 거니까 거기에 돼 가지고 밸리데이션 에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지는 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에폭 수인데 이게 계속 쭉 끝까지 계속 가요. 근데 계속 끝까지 가면 점점 모델에 이제 저는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각화 같은 것도 계속 보면서 예로 뭐
루프마다 이렇게 뭐 100번의 폭 돌 때 딱 찍어주고 200번의 폭 돌 때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추세를 보면서 아 지금 모델이 얼마나 학습이 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베이시스 펑션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는 베이시스 펑션 그 아까 말했던 뭐 exp exponential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뭐 변형하든지 제곱을 해서 변형하든지 라고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번에 베이시스 펑션은 4차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조금 형태를 바꿔볼 거고요. 그리고 그 바꾼 베이시스 펑션과 모델을 조금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 조금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지금 회사 쪽에서 이렇게 막 채용할 때 파이프라인을 아는 사람을 구해요. 이게 뭐냐면 그게 말이 파이프라인이지 그냥 파이프가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냥 베이시스 펑션 한번 또 클릭 또 엔터 치고 또 뭐 모델 엔터 치고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하면 한 번에 연결을 쫙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파이프라인을 해놓으면 조금 나중에 어떤 모델에 있어가지고도 이 특성 베이시스 펑션만 바꿔가지고 띡띡 바꿔서 이제 바로 모델 그러니까 전처리랑 모델링과 한 번에 다 쫙 해놓을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저 sklearn 이제 scikit-learn에서 파이프라인을 이제 파이프라인 밑에 실제로 파이프라인이 임포트 하고요. 데이터 숫자는 100개. 그리고 x는 이제 3 곱하기 np.random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상 x를 구하고 y도 마찬가지로 이제 x 제곱에 이제 웨이트 값이 0.2인 것을 정하고 y 값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노미얼 이제 리그레션인데 그 폴리노미얼 베이시스 펑션도 쓰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도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것을 묶어줄 게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적은 다음에 폴리노미얼 피처를 이렇게 적어주고 나는 4차 방식까지 할 거야. 그리고 include bias 포함할 거니 했을 때 first 난 bias 포함 안 해. 이런 식으로 해서 폴리노미얼 이제 그 베이시스 펑션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이프라인으로 묶은 다음에 이 파이프라인을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 뭐 빼먹었나요? 잠시만.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뒀잖아요.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리그레션을 만들어 두고 여기 플랫 언더바 러닝 커브 여기를 이제 파이프라인에다 그대로 넣어둡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플랫 러닝 커브를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 모델이 이꼴 요거입니다. 이거를 넣으면 바로 이제 넣음과 동시에 학습도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어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나중에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생산성 있는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파이프라인 개념도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내용이 좀 많은데 다음에는 조금 내용을 제가 좀 줄여서 좀 갖고 올게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조금 너무 욕심이 많았대요. 제가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있는 선형 모델인데 뭐냐면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면 이게 진짜 과적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하다 보면 뭔가 과적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적합. 그런 과적합을 이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가 규제입니다. 레귤라이제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보았듯이 과대적합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과대적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로스의 새로운 텀을 추가해서 이제 모델 웨이트에다가 규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MSE를 약간 할 때 그 로스 펑션을 할 때 있잖아요. 로스 펑션에서는 이게 없었어요. 그냥 이거 자체가 로스 펑션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그 레귤라이제이션 텀에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통되는 파라미터가 뭘까요? 세타죠. 세타 곧 W죠. W. 그러니까 MSE, W에 대해 가지고 MS에서만 W를 규제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솔직히 W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 로스 값에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MSE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W가 뭐 예로 1일 주어졌던 간에 넌 MSE만 잘 나오면 돼 라는 관점이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근데 이거를 넣으면 아니야, 너는 MSE 뿐만 아니라 실제 이 W가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도 너는 생각을 해야 돼 라는 게 이 레귤라이제이션 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딥러닝 관련했을 때도 레귤라이제이션 텀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레귤라이제이션 텀에서는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3개가 있어요. 더 많긴 한데 대표적인 3개인데 맨 처음에는 라쏘 회기라고 하는데 라쏘 회기는 L1 회기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L1. 라쏘 회기는 선형 회기에 좀 규제된 버전인데 비용 함수의 L1 텀 이거죠. L1 텀을 이제 조금 추가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 가중치에다가 절대값을 적용한 형태를 사용하여서 웨이트에 대한 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것도 원래는 이제 실제 파이썬 구현을 하면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저도 이번에 대학원 과제가 이제 이 라쏘와 리치 회기에 대해 가지고 파이썬으로만 구현하는 걸 했거든요. 라이브러리 하나도 안 쓰고 진짜 저 죽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근데 라이브러리가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꼭 라이브러리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사이클런에서 이제 리니어 모델에 이제 라쏘를 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때 아까 그 정규 방정식 같은 경우는 사이클런에서 리니어 모델 밑에 리니어 리그레서를 썼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리니어 리그레서가 아니라 리니어 리그레서에다가 L1 텀이 추가된 라쏘를 쓰고 그 라쏘를 이렇게